자, 이제 두 번째 시간이죠. 지난 첫 시간은 이제 사전 학습이었고, 자, 본격적으로 교재로서 수업을 해볼게요. 제가 이걸 미리 그 밴드에 공지를 했잖아요. 이걸 미리 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쳐다보세요. 그래야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출입국 관련 이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알아야 될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지금 4번, 5번 이렇게 해서는 너무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한 번 들어서도 잘 모르고 많이 이렇게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한 번 배운 사람들은 또 한 번 더 들어야 되고 다음에 하면 또 들어야 돼요. 이게 자꾸 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조금씩 좀 이렇게 자주 변하니까 기본적인 것을 토대로 해서 자꾸 이렇게 변하는 것을 자꾸 익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들었던 분은 다시 이제 들으면서 그 기억을 다시 되살리고 처음 들으신 분은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좀 천천히 일단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체류하는 우리 동포들이 지금 한 9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체류 자격이라는 게 있어요. 비자라는 게 지금 H2가 있고 H2, F4가 있고 F5 영주권이 있는데 이거 보시면 H2가 14만 명으로 지금 많이 줄어들었어요. F4는 지금 47만 명,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영주권도 10만 명. 이렇게 지금 처음에는 H2가 굉장히 많았다가 사람들이 계속 F4가 굉장히 좋은 비자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 자격증을 따고 한국어를 하고 해서 이렇게 바꾸니까 지금은 H2가 많이 줄었는데 이걸 나라별로 보면 중국을 보세요. 중국은 35만이 F4고 12만이 H2예요. 근데 우리 그 고려인 동포들을 보면 우즈베키스탄이 지금 가장 많거든요. 동포들이. F4나 H2나 차이가 안 나요. 그 말은 우리 고려인 동포들이 F4가 적다는 뜻이에요. 영주권은 더 적어요. 우즈베키스탄, 중국은 10만 명인데 우즈베키스탄 1000명도 안 돼요.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다 합해도 1000명 정도밖에 안 돼. 이거 너무 적다고요. 영주권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F4만 따도 이 죽을 때까지 한국에서 연장이 되고 계속 살 수가 있어요. 더 이상 출국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F4 따는 것을 목표로 합시다. 네? 앞으로 모든 학습은 일단 F4를 따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말하고 싶어서 이 표를 넣었어요. 전체 지금 우리 동포들이 F4, F5 너무 적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예?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일단 현재 지금 주로 이렇게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을 먼저 이렇게 한번 볼게요.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지금 고려인 동포들이 살고 있고 저는 그걸 매일 뭐 거의 굉장히 많이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만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일단 동포들이 C38로 단기로 온 동포들이 있어요. 90일, 3개월 이내에 체류할 수 있죠. 이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계속 연장을 했었어요. 연장도 쉽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너무나 출국을 안 하고 연장만 하니까 출입국 사무소에서 더 이상 연장 안 됩니다. 딱 한 번만 해주겠습니다. 더 연장을 하려면 특별한 이유, 사유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연장 안 되고 출국을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H2 비자가 지금 동포들이 반절 정도 되고 F4가 아까 반절 정도 됐죠. H2가 F4는 계속 있을 수 있지만 연장이 가능하지만 F2는 원래 3년만 있는 거예요. 3년만. 그래서 원래는 3년 지나면 무조건 출국을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그 노동자 일할 사람도 부족하고 또 가족 한번 출국하면 또 코로나 때문에 비자 받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연장을 해줘요. 그걸
3년 만기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3년이 이미 끝난 사람도 1년 연장이 된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연장이 됩니다. 안 나가도 돼요. 근데 이제 연장을 해주는데 H2가 원래는 방문도 가능하고 취업도 가능한데 취업을 하려면 고용 허가 그 교육을 받아야 돼요. 취업 교육이라고 3일짜리. 그리고 고용 허가를 받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대부분 해요. 특히나 고려인 동포들은 더 거의 고용 허가를 안 받고 근로신고도 안 하고 일을 해요. 그래서 그걸 하지 않고 일하면 나루셴이라는 게 좀 법률 위반이 돼요. 가벼운 법률 위반. 그래서 사범조사라고 출입국을 가야 돼요. 이게 다른 연장이나 그런 건 내가 다 해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항상 아침에 만나서 데리고 가요. 자, 그런 일이 지금 거의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게 지금 사범조사 받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과태료 물고 자세한 건 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출국을 했다가 다시 처음 한국에 오는 사람을 H2-5라 그래요. H2-5 처음 오는 사람 비자가 신규 입국 처음 입국자 그래요. 근데 지금 처음 입국을 하면 우리나라 법을 너무나 모르니까 3시간 트리치사바의 우초바를 받아야 외국인 등록을 해줬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거 없어요. 당분간. 그래서 그거 교육이 없이도 등록을 할 수 있다. 이게 자꾸 나한테 전화해서 그거 교육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데 없어도 돼요. 코로나 때문에 없는데 어떻게 해요? 응? 교육이 없는데. 그리고 이제 연장할 때 그러면 이제 3시간 교육을 1년 뒤에 연장할 때 받으면 되는 거고 일단은 외국인 등록을 해야 돼요. 3개월 이내에 꼭 해야 됩니다. 외국인 등록을. 교육 없다고 기다리고 있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출국을 이제 했다가 다시 두 번째, 세 번째로 오는 사람을 H2-7 두 번째 입국자 또는 세 번째 입국자 이런 사람들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있었기 때문에 소득 그 증명을 내야 돼요. 근데 소득 증명의 소득을 이렇게 증명을 떼어보면 소득이 있어요, 보통. 왜냐하면 그 사장님들이 소득 신고를 하거든요. 근데 고용허가는 또 안 받았잖아요, 옛날에. 대부분 고려인 동포들은 거의 지비노스타 프로젝트 90% 이상이 안 받아요, 고용허가를. 그래서 대부분의 사범조사를 또 받아야 돼요. 내가 또 데리고 가야 돼요. 그래서 많이 힘들어요, 요새 이렇게. 내가 좀 많이 힘들어요. 이 사람들도 힘들죠. 왜냐면 한번 가야 되니까. 이게 나한테 한번 처음에 오고 또 와야 되니까. 자, F4는 이제 크게 문제가 없어요. 좋은 비자입니다. 그래서 나루시니만 없다면 연장을 해줘요. 그런데 현재 이제 법적으로는 단순한 일을 못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고리인들이 또 단순한 일을 해요. 보통 알바도 하고. 연장을 할 때 소득 신고서라는 걸 제출을 해야 돼요. 스프라우카를. 그때는 소득이 없다고 신고를 해야 돼요. 꼭 체크를. 소득이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 소득금액 증명을 그 세무서 날로고부 브라블레에서 떼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벌금 물어요. 벌금. 그러니까 꼭 소득 없음으로 신고를 해라. 단순한 일을 했다든지 알바를 했으면 정식으로 소득 그 일을 안 한 걸로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건 나루시니가 되니까. 그 다음에 또 많이 있는 게 지금 이제 중국 동포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코리안 동포들이 이제 알았어. F4가 좋다는 걸 알아가지고 가장 좋은 방법이 이제 자격증 같은 거 따고 그래서 이제 F4로 변경을 많이 하는데 그때 그 동포 입증 서류라 해서 이제 러시아 우즈벡은 출생증명서예죠. 페르비 바칼로니 에프타로이 뜨레치 이렇게 그걸 이제 내야 되는데 아포트를 꼭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이미 동포인데 왜 아포트를 받아야 합니까? 계속 그렇게 출국에 이야기하지만 출국에서는 지금 허위 서류도 많고 특히나 중국 쪽에서 그래서 이걸 동포 비자는 너무 좋은 비자라 꼭 확인을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꼭 아포트를 미리 받아야 돼요. 미리 시간이 많이 한 달 걸려요. 그리고 비용도 많이 걸려. 한 10몇만 원 받더라고. 이거 해주는 사람 많으니까 이게 맡겨서 하세요. 그다음에 영주권. 영주권을 변경하면 너무 좋죠. 지금 1000명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중국 동포는 10만 명이나 되는데
영주권은 지금 많이 쉬워졌어요. 문제는 딱 하나예요. 소득이 3,800만 원, 이게 한 달에 300만 원 좀 넘게 소득이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영주권을 따고 싶으면 무갈죄로 있잖아요. 회사의 무갈죄르나 그런 사람들한테 좀 미리 이야기해서 좀 월급을 좀 올려주세요. 나 영주권 따고 다시 좀 적게 받아도 됩니다. 그렇게 좀 요령을 피울 수 있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길어지니까 처음에는 참고 안 나가고 있다가 하도 길어지니까 이제 나가야 되잖아요. 뭐 엄마 아빠가 아프기도 하고 누구 뭐 생일 뭐 이렇게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러면 재고를 꼭 받고 나가야 돼요. F4는 안 받아도 되는데 꼭 받고 나가야 되는데 온라인으로만 가능해요. 온라인은. 근데 미리 해야 돼요. 미리. 이걸 꼭 미리 안 오고 딱 닥쳐서 와가지고 내가 못 해줘요. 그러면 온라인으로 못 해주고 또 돈이 직접 가야 돼요. 번거롭잖아요. 꼭 미리 꼭 와야 된다는 거. 미리 뭐 일주일 전에 보통 오라고 하세요. 이렇게 미리 그걸 받으면 돼요. 이런 문제들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려면 좀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해요. 너무나 이제 출국이 범위가 넓어요. 알아야 될 게. 하지만 아무리 넓어도 기본적인 것은 반드시 알아야 쉽거든요. 이해하기가. 그래서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할게요. 이제 얼른 생각 이런 것은 필요가 없을 것 같지만 실은 이런 것들을 많이 알아야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사례가 다양해요. 굉장히 문제가 복잡한 것도 있고 이런 것을 좀 깊게 상담을 해주려면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해요. 일단 외국인은 기본적으로 법무부에서 관리를 해요. 법무부 출입관리사무소, 이미그레이션이라고 하죠. 이미그레이션. 영어로 이미그레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관리를 하고, 폴리티카 정책은 과천에 있어요. 법무부 외국인 정책 본부, 글라브노 야젤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에서 폴리티카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만든 걸 가지고 지방 각 한 20개 정도 돼요. 이 출입국 사무소가 각 지방마다 있죠. 거기에서 이제 그 정책대로 작권대로 이제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뭐 외교부, 고용부 이런 것들은 이제 자기 이제 일부분만 담당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전체 폴리티카는 법무부에서 하고 예를 들자면 이제 외교부에서는 뭘 하냐 비자를 발급해요. 외교부란 게 항상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비자 발급을 법무부를 대신해서 해주는 거예요. 법무부를 대신해서 외교부 직원들이 비자 발급을 해주는 거예요. 비자 발급을. 그리고 이제 고용노동부라고 많이 들어봤죠? 거기는 취업 비자, E9 단순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H2도 방문도 되고 취업도 되잖아요. 취업 비자에 속하니까 고용노동부에서 관리를 해요. 그래서 고용 허가를 받으려면 고용노동부 필리알 고용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하는 외국인들은 여성가족부, 그 다음에 이제 서울이나 안산 이런 데는 외국인이 너무 많이 살아. 그러니까 이 지방 정부가 따로 이게 어떤 센터를 만들어서 도와주기도 하고 뭐 지원금도 주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서울에도 서울 글로벌 센터가 있고 안산에도 뭐 안산 센터가 있죠. 외국인 뭐 지원 본부가 있죠. 이제 이렇게 하고 만약에 이제 외국인이 지금 한 200만 명 살아요. 우리 동포들이 한 9만 명 살고 러시아, 우즈벡까지 사람까지 다 합하면 한 14만 명 살아요. 전체 외국인은 200만 명. 그 사람들이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사건도 나고 사고가 나고 그러면 이제 경찰, 검찰, 법원 이런 데서 이제 관여를 해서 조사를 하죠. 이런 것들은 다 한국 사람하고 똑같이 조사를 받는 거예요. 똑같아. 외국인하고 뭐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 가장 이제 이 외국인 일을 하려면 알아야 될 게 여권이에요. 여권. 여권을 모를 수는 없잖아요. 여권은 뭐냐면은 파스포르트죠. 이제 신분증이죠. 한마디로 내가 누구냐를 나타내는 신분증.
그러면 여권의 주요 사항이란 게 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그 사람을 어떻게 관리를 하냐면 영어 이름으로 관리를 해요. 영어로 된 파밀리아 이미아로 관리를 해요. 어느 나라건. 그게 어디에 적어져 있냐면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이 밑에 있는 이거예요. 이것을 이 기계가 읽어요. 이 기계가 이걸 읽어요. 어느 나라는 이건 똑같아요. 그래서 영어로 이게 적어져 있잖아요. 여기까지가 중요해요. 한 블라디미르 여기까지가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가 만약에 오체스트바가 있으면 기계는 다른 사람으로 알아요. 그걸. 그래서 만약에 우즈베키스탄에서 오체스트바 부칭이 지금 새로 추가되잖아요. 여권을 새로 만들면 그럼 반드시 다른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그래서 아이디 카드를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여권의 이런 주요 사항, 영어 이름, 생년월일 이것도 중요해요. 남자 여자는 근데 바뀌지가 않죠. 거의. 국적은 자주 바뀌어요. 여권 번호도 자주 바뀌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뀌면 반드시 출국에 먼저 이야기를 해야 돼요. 먼저. 이게 가장 중요해요. 먼저. 반드시 출국에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왜 우즈베키스탄 국적이었다가 러시아 국적으로 됐는지 그런 것들 반드시 이야기를 먼저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 우즈베키 사람은 왜 러시아 여권으로 들어왔지? 그거는 깊게 조사를 해요. 그리고 또 잘못 오면은 그 입국 거부를 해버려요. 이거 이상하다. 이거 확인이 안 된다고 이게 다시 보내버려. 그러면 안 돼. 그러면은 굉장히 힘들어져요. 나중에. 그걸 이제 신원 불일치라고 그래요. 신원 불일치. 그러면 입국 규제가 거의 10년 이상 걸려서 말만 10년이 거의 못 들어온다고 보면 돼요. 왜냐면 왜 그러냐면 테러, 나쁜 사람들이 이게 다른 사람 이름을 이렇게 여권으로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굉장히 출국에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신원 불일치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카자흐스탄 국적, 여권 남바, 파밀리아 칸, 블라디미르 이것도 좀씩 바뀌어요. 이게 번역 끼릴 문자를 알파벳으로 번역할 때 좀 일부러 바꿔서 들어온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다 걸려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만약 그렇게 했으면 그 확인서를 꼭 받아와야 돼요. 생년월일 이게 남자냐 여자냐 이런 것이 바뀌면 꼭 등록상 변경 신고를 해야 된다. 등록상 변경 신고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그리고 특히나 우즈베키스탄 부칭이 추가되면 외국인도 다시 만들어야 돼요. 기계에서는 이게 다른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권을 잃어버리면은 이제 여기 한국에 있는 대사관에 신청해서 얼른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급하다 그러면 여행 증명서라고 있어요. 여행 증명서, 트래블 도큐멘트 그걸 만들어서 이제 출국을 할 수 있어요. 급하면. 자, 여권이 이제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이 사례에서 이게 진짜 있었던 사례인데요. 이 이름은 가짜예요. 이름은 가명이라고요. 이름은 가짜인데 다른 것은 다 진짜예요. 강 블라디미르라는 사람이 2016년에 입국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다가 거부됐어요. 못 들어오게. 안 돼!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이유를 근데 이제 몰랐어. 왜 내가 그냥 한국말이 잘 안 되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나한테 그걸 왜 자기가 거부된지를 알고 싶다고 해서 내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원래 블라디미르가 타슈켄트에서 8월 16일 날 태어났어요. 실제로. 근데 처음에 여권을 만들었을 때 생일이 8월 10일로 됐었어. 잘못 표기가 됐는데 그럼 얼른 바꿔줘야지 그걸. 그냥 귀찮다고 한국에 빨리 오고 싶다고 그걸 안 고치고 한국에 입국을 한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불법을 하고 이제 자진 출국을 하고 나서 다음에 이제 오랫동안 살다가 그 나라에서 우즈베키스탄 살다가 카자흐스탄 여자하고 결혼도 하고 또 카자흐스탄 국적도 따고 이제 생년월일도 제대로 고쳤지. 8월 16일로. 그러니까 블라디미르는 생년월일도 고쳤고 국적도 다르니까 나는 이제 괜찮겠다. 옛날에 우즈벡 블라디미르가 난 아니다 하고는 이제 카자흐스탄 그 한국 영사관에 H2 비자를 신청을 하니까 카자흐스탄 영사관에서는 이 사람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으니까 그냥 H2 5 비자를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인천공항에 이제 들어왔는데 인천공항에서는 그걸 알아요. 왜 어떻게 하냐면 앞에 차도 빨제 지문을 보고 알아요. 지문. 뭔가 이상하면 지문을 대조를 해보거든요. 옛날에 여기서 있다가 불법 치료하다가 나간 강 블루베니 똑같다. 근데 왜 생년월일도 바뀌고 카자 국적도 바뀌었냐? 너는 수상하다. 너 나쁜 일 하러 왔지. 혹은 거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입국 규제 10년을 걸어. 이렇게 되면은 입국 규제 10년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안 돼요. 해결이 안 돼. 그래서 내가 그걸 해결하려고 이제 실제로 8월 10일이다. 아니 8월 16일이다. 블라디미르는. 그래서 블라디미르가 군대에서 아르미야 군대에서 저기 했던 그 서류 처음에 출생증명서 다 떼어서 법무부하고 한국 영사관에도 이렇게 잘로바라고 해요. 민원을 이렇게 냈는데 안 돼. 안 되더라고. 그래서 결국은 못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블라디미르 간단해. 그냥 나 국적하고 생년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렇게 미리 말만 했어도 돼요. 미리 그런 서류만 가지고 번역해서 딱 보여주면 끝나. 그럼 아무 말도 안 해. 이렇게 바꿨구나. 바로 통과를 시켜주는데 그것을 말을 안 하면 일부러 테러 분자가 속이고 온 걸로 본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자, 스베타가 H2 비자로 한국에서 3년 있다가 출국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사는 러시아로 가서 러시아 국적을 받았어. 그럼 러시아는 F4를 바로 주니까 그걸 받고 입국을 했어요. 그때 꼭 가져가야 될 서류가 있어요. 국적이 러시아로 우즈베키스탄에서 러시아로 바뀐 그 확인서를 가져와야 돼요. 왜 바뀌었는지를 스프랍카를 받은 다음에 그걸 한국어로 삐리봇해서 그걸 미리 보여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괜찮아. 아무 문제가 안 돼. 미리 바꿨구나. 이렇게 부모님 때문에 바뀌었다. 이렇게 하면 그걸 말을 안 하면은 이제 출국 그 이미그레이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사람은 국적을 일부러 나쁜 짓을 하려고 국적을 일부러 바꿔서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입국 거부당해요. 그 다음에 이제 체류기간 만료일이라는 게 이제 여권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권으로 이 체류기간 만료는 꼭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든지 확인을 할 수 있게 해놨어요. 하리코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언제든 쉽게 여권만 가지고 확인돼요. 이게 예를 들어서 체류기간 만료일이 지워져 갖고 언제 끝나는지도 모르겠다. 이거 끝나는지 모르고 있으면 이게 불법 체류가 돼가지고 굉장히 벌금이 커요. 그리고 자동 연장 요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됐으면 내가 자동 연장이 됐는지 어떤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어야 돼요.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단기 비자로 입국해서 체류기간 만료일 같은 거 이제 이런 것은 언제든지 이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리콜에 들어가서 체류기간 만료일 조회를 하고 여권 번호, 국적, 생년월일 이것만 입력하면 바로 나와요. 한번 해볼까요? 그래요. 처음에 한번 해봅시다. 자, 이 하이코리아는 어떻게 들어올 수 있냐면 우리 검색기 있잖아요.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데서 하이코리아 이렇게 하이코리아만 치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이게 처음 화면이에요. 하이코리아. 그러면 여기서 그 밑에 부분에 체류 만료일 조회라는 게 있거든요. 체류 만료일 조회. 이것만 누르면 여권 번호 넣고 국적 보통 이제 한국계 러시아인 이게 이제 우리 러시아 동포고 나머지 국가는 다 여기를 눌러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뭐 우크라이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찍으면 돼요. 우크라이나 이게 순서대로 가나다 순서로 됐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우즈베키스탄은 저 뒤에 있어요. 이렇게 찍고 그다음에 생년월일 찍고 나서 생년월일 이렇게 찍으면 자기 그 출국 체류 만료일이 나와요. 체류 만료일이. 체류 만료일이. 이거 너무 쉽잖아요. 이거 바로 오늘 강의 끝나고 한번 해보세요. 너무 쉬우니까 이런 것은 꼭 할 줄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하이코리아에서 항상 체류기간 만료일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은 특히나 여러 번 해봐야 된다. 그 다음에 여권하고 또 중요한 것이 비자예요. 비자가 오히려 더 중요해요. 더 복잡하고 비자가 36개나 있는데 다 알 필요는 없고 일단 기본 개념만 합시다.
일단 비자는 영사관에서 주는 것을 비자라고 그래요. 비자. 이건 전 세계로 통일돼서 쓰죠. 그리고 이제 그 비자가 한국에 오면 제가 그랬죠. 모든 외국인 관리는 법무부에서 한다고. 법무부에서 체류 자격이란 말을 써요. 비자란 말을 안 쓰고. 근데 보통 그냥 비자란 말을 써도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이제 러시아 말로 오면 스타투스 프레비바니아 해서 이제 체류할 수 있는 자격. 외국인은 항상 목적이 있어야 한국에 있을 수 있고 그 목적이라는 것에 맞는 자격을 갖춰야 돼요. 유학 체류 자격, 공부를 하려면 유학 그 비자가 필요하고 유학 비자 받으려면 대학교에서 등록이 돼 있어야죠. 이런 식으로. 동포 비자를 받으려면 동포라는 게 입증이 돼야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체류 자격이란 용어에 익숙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보통 비자란 말을 써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입국 만료일하고 체류 기간이에요. 나머지 먼저 합시다. 단수 비자, 복수 비자는 다 알잖아요. 이거 한 번 왔다 가는 거고 이건 무너졌을 때니 여러 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보통 동포들은 여러 번 왔다 갈 수 있는 걸 해주는 거고 뭐 5년간 입국할 수 있고 오면은 2년간 체류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여기를 봅시다. 이걸 보면 되지. 여기를 보면 이 비자인데 지금 C38 비자인데 체류 기간은 90일이고 발급일은 12월 12일이고 입국 만료일은 그 3년 2017년 12월 12일이에요. 3년 동안 올 수 있는 거죠. 이게 입국 가능 기간 3년이에요. 3년 기간 중에 어느 때나 와도 되고 만약에 마지막 날 왔어요. 12월 12일 날 왔어도 90일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 날 왔어도 90일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특히나 이 C38이 아니고 H2다. 그러면 90일 받고 왔어도 H2나 F1은 여기서 법무부에서 더 해줘요. H2는 3년간 해주고 F1은 일단 1년간 이렇게 해주고. 예? 근데 C38은 단기 비자이기 때문에 90일 이렇게 해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멀티플 복수 비자고 이런 식으로.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다음 그리고 이제 지금은 비자가 예전에는 이런 스티커 비자 있어요. 여권에다 이걸 딱 붙여줬어. 근데 이제 불편해. 왜냐하면 여권에 딱 찍어줬는데 새로 여권을 이제 받았어. 그럼 여권을 2개를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전자 비자화 됐어요. 그래서 종이로 줘요. 종이로 주고 그 대신에 항상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만 되면. 그게 여기서 할 수 있어요. 비자 포탈.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꼭 한번 해봐야 돼요. 비자 포탈에 가서 비자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 찍으면 바로 확인할 수 있고 그러니까 발급 여부, 비자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비자를 신청하고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확인하기도 좋고 나왔으면 그 비자가 어떤 비자인가 확인할 수도 있고 얼마나 편합니까? 이럴 때 여기 가서 확인을 하고 그 종이 비자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게 이제 사증 발급 확인서라 해서 아까 그 본 비자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아까 비자 포탈에서 이걸 인쇄할 수가 있어요. 인쇄. 언제든 인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 비자 깜빡 잊고 안 가지고 왔어요. 잃어버렸어요. 해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권만 있으면 바로 인쇄하면 돼요. 길 알렉산드르가 했고 아까 중요한 게 뭐냐면은 H27 이게 중요해요. 체류 자격이. 그리고 체류 기간 1년. 그리고 언제까지 들어올 수 있냐. 그게 또 중요하죠. 자, 2021년 1월 2021년 4월까지. 지금은 이걸 짧게 줘요. 그리고 멀티플 안 주고 싱글을 줘.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H2도 옛날에는 뭐 3년에 여기 뭐 1년 이렇게 멀티플 적어져 있고 그런데 지금은 다 싱글로 줘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여기 와서 외국인 등록을 하면은 저기를 해줘요. 3년 받을 수 있어요. H27은. 이렇게 비자 내용을 볼 수 있고. 이것은 이제 제가 이제 붙인 건데 공항에서 들어올 때 이제 입국 종이라 그래요. 입국 종이. 옛날에는 여권에다 스탬프를 꽝 찍어줬는데 지금은 이것도 전자화돼 가지고 이 종이를 줘요. 종이를. 김 알렉산드르가 노메르 파스포르트는 이거고 뭐 언제 이게 체류 자격 H2고 언제까지 있을 수 있다. 체류 기간 1년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비자
비자가 이렇게 이제 중요한데 비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36가지나 있는데 우리가 그걸 다 알 필요는 없고 단기 비자가 있고 장기 비자가 있어요. 큰 것만 합시다. 큰 것만. 단기 비자는 까르투카야 비자고 90일 이내. 장기는 이제 오랫동안 살 수 있는 비자인데 단기 비자는 이제 무비자. 이건 러시아 순수 러시아 사람들이 무비자로 많이 오죠. 카자흐스탄 사람도 무비자로 와요. 한 달.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와요. 하지만 코로나 전에는 러시아 사람은 무비자로 60일, 카자흐스탄은 한 달 왔었어요. 그게 B1이에요. 그리고 C3 아지는 이제 초청, 프리글라시에냐에서 온 거고, 우리 동포들은 C3 보심, C38 비자예요. 우리 동포만 받을 수 있는 비자예요. 이것은 쉽게 줍니다. 동포이만 하면 그냥 줍니다. 그 다음에 장기 비자는 크게 5가지가 있는데 5가지는 여러분들은 알 필요가 있어요. 일반 동포들은 몰라도 여러분들은 알아야 돼요. 크게 뭐냐면 유학, 우초바, 취업, 라보타, 결혼, 라까, 그 다음에 동포, 그 다음에 기타 이렇게 크게 이렇게 이런 목적이 있어야 돼요. 한국에 있으려면 이런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따른 체류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게 이제 이거예요. 이 표. 이 표가 중요한데 유학, 취업, 결혼, 동포, 기타 이게 딱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길거리에 외국인이 지나간다. 그러면 선생님은 이제 그게 추측이 돼요. 저 사람은 뭐 유학 비자다. 저 사람은 결혼 비자다. 어느 정도 알아요. 저 거의 맞출 수 있어요. 저 사람은 동포다 이렇게. 이제 이런 체류 자격 이런 목적으로 와서 이런 체류 자격을 가지고 사는데 동포들은 보통 H2나 F4로 와서 산다. 그리고 그 동포들의 가족들은 이제 F1이란 이제 부속 비자, 서브 비자라고 그러죠. 그런 것을 주어서 이제 살고 이 동포들이 H2나 F4가 이제 한국말을 잘하고 소득도 높아지고 자격증도 따고 그러면 H2가 F4로 바꾸고 F4는 영주권으로 바꾸고 F5가 뭐 또 한국 한국 역사도 잘 알고 막 시험도 합격했다 그러면 이제 국적을 따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흐름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동포들은 아시겠죠? 그래서 이 표가 굉장히 중요한 표예요. 이게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확실하게. 그리고 이제 F2 같은 것은 이제 우리 그 유학이나 취업하는 사람들이 공부도 많이 했고 취직도 해서 돈도 많이 벌고 그러면 F2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더 만약에 막 연봉 6천, 7천 되면 그때 F5가 돼요. 이 사람들은 영주권을 받으려면 연봉이 7천만 원 돼야 돼요. 그러니까 거의 뭐 어려워요. 그 정도로 어려워요. 근데 동포들은 쉽죠. 3,800만 받으면 되니까. 비자의 이제 계략적 여기까지 하고 여기부터는 다음 시간에 또 할게요. 여기 중요하니까.